오늘은 챕터 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정기공시 그 다음 주요사항 보고제도 수시공시제도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챕터 6 첫 번째는 정기공시입니다. 제출 대상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주권의 지분증권 여기 제외사항이 있네요. 집합투자증권과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하고 무보증 사채권 담보부채채권과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그 다음 전환사채권 신주 인수부사채권 이익참가 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은 여기 주권 외에 또는 주권 또는 1에서 4 여기에 해당하는 증권과 관련된 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들은 다 정기 공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대상이요. 2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매출한 발행인 자 1외에 주권 이거 뭔 차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 핵심이죠. 증권을 모집 매출한 발행인이 핵심이고 아까 거는 그냥 증권시간에 상장한 발행인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외에 외부 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이에 언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계산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이렇게 제출 대상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출 면제는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 면제할 수 있다. 파산으로 인하여 그 다음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법인 비슷한 말인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금융위에 확인을 받을 것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에 확인을 받은 경우 일정한 증권을 모집 매출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권별로 각각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제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치다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증권마다 소유의 경우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가 25 미만인 경우 금융위가 인정한 미만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 단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에 속하는 사업인데 보고서는 요거는 여기까지는 제출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런 인원 나오는 거는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주수 500인 기준에 해당하는 발행인의 경우에는 167조 제1항 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300 미만인 경우, 여기 또 나오네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을 정기공시, 네, 사업보고서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그다음 제출기한입니다. 제출기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 분기 보고서는 반기 분기 보고서 각각 종료의 45일 이내, 절반이네요. 어디에다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그 직전 사업연도의 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직전 연도의 사업보고서네요. 직전 연도의 사업보고서. 네, 제출기한. 여기 뭐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 대상 법원으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냥 제출기한으로 한다, 요거를 적용하지 않고 요 밑에 걸 적용한다는 얘기죠. 단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와 비슷한 준하는 공시를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기재사항, 회사의 목적, 상호, 그러니까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 보수, 임원 개별적 보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 보수가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이제 임원 개인별 보수나 이런 거를 기재한다 이 얘기죠. 그다음 보수 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 산정 기준 및 방법,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보수도 이렇게 금액 이상 5억 원 이상,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 재무에 관련된 사항과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함, 이런 것들을 기재를 쭉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기재사항,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과 관련된 특례, 어떤 특례가 있으려나? 자, 외국 범인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 면제, 외국 정부 지자체, 외국 법령에 따라 공공단체, 정부의 지자체가 지분 보유한 경우. 그 다음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련 법률 제2조 1항 각호 언어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이런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특례를 해준다 이게죠. 그러니까 이 특례는 어떤 거냐면,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 기한을 달리 하는 등 이런 게 특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외국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법으로 정한 기한이나 기한이 지난 후 30일 내에 제출 가능.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30일 이내에 더 추가로 가능해도 된다 이거죠. 반기 분기는 어떻게 할까? 15일이죠. 네. 단 사업보고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제출. 또 예외사항 있네요. 그날부터 10일. 주요 사항에는 5인 이내 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 법인들은 해외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상당하는 서류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여 요약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금융위는 외국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첨부 서류 및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 반기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는 데. 코넥스 시장에 주요사항 보고제도. 아까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정기공시 사업보고서랑 반기 분기보고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외에 주요사항 보고제도. 공통적인 규제가 필요한 항목을 정전 주요 경영사항 신고 중 회사 존립, 조직 재편성, 자본 증감 등의 사항과 특수공시 사항으로 최소화하여 그 사유 발생의 다음 날까지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 그 외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자율공시제도인 주요사항 공시와 수시공시제도로 이원화했다 이 얘기죠. 주요사항 보고제도, 그 다음에 수시공시제도 이렇게 이원화 둘로.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간의 자율공시사항으로서 거래소와 공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시에도 법적 제재 불가능하다네요. 그럼 누가 지키나? 일단 자, 제출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과 동일하고 아까 그 첫 번째 거에 나온 거 섹션 1에 나온 거랑 동일하다 얘기죠. 그 다음 주요사항 보고서 및 제출 사유 및 제출 기한은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가 일반적이고, 단 6요 밑에 6의 경우에는 3일 이내. 자, 금융위에다가 어디다? 금융위에다가 제출해야 된답니다. 여기는 거래소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네요. 자, 다음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밑은 뭐야, 내용이 좀 많은데, 주요 사항 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당좌거래 정지 금지, 어음 수표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금지, 이런 사항. 그 다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의 결정. 자, 영업 전부 중요한 일부 정지 또는 이사회 등의 결정. 다음 정지에 관한 정지에 관한 거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본에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다음 이 법이라고 하면 여기 자본시장법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등의 이사의 결의, 또 3법,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 포괄적 교환, 뭐 주식 이전, 분할 합병, 이런 것들.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 자산액이 100분의 10 이상, 그 다음 매출액이 100분의 10 이상이 발생을 한다거나, 양수 양도라는 영업 부문의 매출액이, 그 다음에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10% 이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다 10% 이상이네요. 단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금융과정을 고시하는 양수인들은 제외. 이거 뭐 예외사항이니까 보시고, 자기주득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할 때, 이런 것들 다 주요 공시사항이네요. 주사양 보고제도 들어가는 거죠. 그 밖에 법인,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다음의 사실이 발생한 때,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런 것들.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 또는 관리 절차가 개시, 소송 제기. 다음 해외 증권 시장의 주권 상장 폐지가 결정된 주권의 상장 폐지, 거래 정지의 조치. 자, 전환사채권, 신주 인수 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 이런 거 결정. 그 밖에 금융위가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 네, 이렇게 요 주요 사항 보고, 주요 사항 발생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네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시제도입니다. 수시공시제도. 기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일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게 되는 수시공시제도. 지체 없이. 이는 거래소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에 송부, 거래소는 또 이거를 금융위에 송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여기는 아까 수시공시는 거래소에 보고하면
그 기업에서 거래소에 보고하고 거래소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 바로 보고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지?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규정 및 제정과 관련하여 서식의 재개정 등 공시제도의 운영을 담당함. 거래소가 하는 역할. 수시 공시제도에 대한 운영을 담당함. 거래소는 주권 등 상장법인의 기업 내용 등의 신고 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요거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거래소가. 자, 동규정상 수시 공시의 하부적 유형으로 주요 경영상 신고 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등이 있대입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유형, 주요 경영상의 신고 공시. 주요 경영상에 해당하는 사실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사유 발생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 해야 되고, 이를 자율규제기관, 이거 거래소가 기업으로 하여금 이거 왜 하냐, 의무적으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무공시. 수시공시는 그러니까 신고공시, 요거 아까 세 가지 유형 요거죠. 신고공시는 의무공시라고도 한다.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 그 다음 자율공시입니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 책임하에 공시하는 것을 말함. 주요 경영사항 외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가 알릴 판단이 있는 사유 발생 결정이 있을 때는 거래소에 신고 가능. 그 다음 주요 경영사항은 요걸로 하고, 이거 외에죠. 외에 자율공시는 사유 발생의 다음날까지 해야 하는 것을 뜻함. 네. 신고는 사유 발생일까지. 법적 효과는 동일함.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회공시입니다.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관한 풍문, 보도, 사실의 여부나 발생한 주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이에 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조회공시 하는 거죠. 아니면 이유 없이 계속 하락하거나 아니면 떠도는 사실이나 보도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거는 조회공시는 많이 접하는 경우 같습니다. 조회공시 대상이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한 요구의 시점이 오전일 때는 당일 오후까지. 답변. 시황 급변에 관련된 경우에는 요금은 1일 이내 다음 날까지 답변. 그러니까 기한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공정공시. 마지막으로 공정공시. 상장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 정보를 금융투자상품 투자분석가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아마 투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겠죠. 근본적으로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따라서 공정공시를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수시공시 의무가 무조건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님.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다 해야 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자, 공시제도에 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가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런 것들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사항 보고제도.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보고서 외에 중간중간에 주요 경영사항에 관련된 그런 주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중간 긴급하게 보고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시공시제도, 이거는 경영사, 그러니까 보완하는 경우로 주요 공시제도라는 차이점이 뭐였지? 공통적인 규제가 필요한 항목,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공시제도를 또 운영을 해서 좀 차이점을 좀 비교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거랑. 그렇게 해서 이게 크게 주요 경영상 신고공시, 그 다음 자율공시, 조회공시 요 세 가지 정도로 나뉘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공정공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공시제도에는 어떤 게 있고, 이거는 수시공시로는 별개로 이제 별게 아닌데? 3번인데? 네, 공정공시까지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